안녕하십니까.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 방안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 동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법심리학회, 그다음에 국립경찰대학 모두 6개 기관이 협동해서 연구하는 정책 과제입니다. 2021년도는 4년차 과제로서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를 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6개년 과제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연구 체계표를 보시면 1단계인 1년차 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과학수사 및 포렌식 관련된 연구, 선행 연구들을 정리를 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목록을 도출하고 2019년부터 내년도인 2022년도까지 4개년 동안은 1년차에 도출된 과제를 각각 과학수사 정책이 지향해야 될 4가지 가치, 즉 인권, 안전, 효과성, 그리고 개혁, 이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4개년 동안 개별 디지털 포렌식 분야, 바이오 포렌식 분야, 법정 심리 분야, 그리고 과학수사 관련된 법제와 판례 분야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연도인 6년차 2023년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수사 거버넌스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수사정책 백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4년차인 올해 연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것을 각각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차원에서 과학수사 법제와 판례, 바이오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법정 심리 분야의 각각 구체적인 개별 분야의 연구를 협동 연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분야의 국내외 법제 동향과 판례 평석에 대해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형사소송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가 진행을 했고, 디지털 포렌식 학회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해양 선박 사고 포렌식, 또 드론과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된 포렌식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국립경찰대가 담당을 한 바이오 포렌식 분야에서는 생체정보 기술 중에서 특히 최근 이 활용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한국법심리학회에서 담당한 법정심리 부분에서는 범죄피해평가제도와 또 심리부검제도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정책협동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주요 연구 내용보다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 제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책 제언 사항은 8가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이 거버넌스 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에 이 재난 대응과 관련된 과학수사 관련 규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수사는 1차적으로 수사의 효과성과 정당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이 포렌식 기법을 포함한 과학수사 기법은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과 또 책임 규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사이버보안기본법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 법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이버보안기본법과 관련하여 이 권한 분배나 절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이버 보안은 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적 위험을 생각을 할 때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우리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해양 선박 사고의 경우에 선박에 탑재된 장비가 다양한데 그 장비마다 디지털 정보가 다양하게 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분석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선박 사고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해양 선박 사고에 특화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기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아직
완벽한 수준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가 이제 기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손된다면 사후적으로 이 사고 원인 내지 범죄 원인 부분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수사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관리하고는 민간 기업과 또 이것을 이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관장하는 소관 부처와 또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및 포렌식 제도 절차 정비는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인식 기술 경우에는 이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방식과 절차가 엄격하게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기술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투명한 기술 활용과 내역의 공개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정책적 제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 평가 제도의 경우에는 이 다양한 범죄 피해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서 범죄 피해 평가 전문가와 이 관련된 연구자의 양성, 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살자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가 운영되어 왔던 심리부검이 의문사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살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부검 규정에도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에서 문제되었던 군대 내 사망사고, 의문사 사건 경우에도 이 심리부검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과 국방부와 관련된 표준적인 절차 수립과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년차 올해 연구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 효과를 정리를 해보면 우선 국가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이 지금 수년간 추진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사이버 안보체계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사이버 침해와 사이버 범죄 관련된 수사 기반 또 과학수사 기반이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 선박 사고와 관련돼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정비됨으로써 과학적 조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 및 포렌식 제도 절차 정비와 관련해서도 자율주행차의 도입 운용 준비 단계에서 이 안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사고 조사 체계를 구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관련의 경우에는 생체 정보 기술의 활용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도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포함한 생체 정보 기술의 과학수사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수사 효과성도 공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적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 종합연구 4년차 연구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